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헤지펀드 10개 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후속 동영상으로 일주일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아직 진행되지 않거나 더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실전에 어떻게 접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를 또 실전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실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카카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카오. 여러분들 이 카카오 보시면 우리가 카카오 그룹에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그 패밀리 그룹이 갖고 로얄 패밀리 그룹이 갖고 오면서 가신 그룹의 그 갈등을 풀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엔터를 언제 IPO 상장시키냐가 주 흐름일 거고, 그걸 위해서는 어쩌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매각 가능성도 체크해 가면서 카카오 주가의 변화를 카카오뱅크와 같이 체크를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우리가 이때 32,000원, 35,000원대 이제 카카오를 사놓으시면 이제 얘네들이 거버넌스 게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강의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급등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엄이 발표되고 여러 가지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카카오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름이 나오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약간의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의 로직이나 시스템 로직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번에 다음 강의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 초보 투자자를 위한 주식 창업 투자 교과서를 갖고 정가은 앵커랑 같이 초보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어떤 로직을 갖고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갖고 어떤 가치 분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또 3개월 정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 헤지펀드 투자 전략을 들이신 투자자들은 이 계속되는 실전의 변화를 갖고 실전에 응용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모노파동 개념을 아셔야 돼요. 모노파동. 여기서 시스템 구조와 74, 21. 이거는 시가상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러한 시가상이 한 20개나 30개 종목이 일단 1단계 7%, 2단계 14%, 3단계 21% 하면서 내가 매수했는데 21%와 38% 정도 올라가면 매도 청산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도 여러분들 실전에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그 외에 시가상이 20개 외에 블루칩이나 세력주나 중소형주는 이 잣대를 달려야 되는데, 이제 카카오 기준은 저는 25%, 38%를 1차 파동, 38.2가 넘어가면 이제 상승 파동 완성,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그림을 이제 응용으로 어떤 종목은 25나 38에서 1차 파동이 끝나고 다시 직전 저점을 검증하는 실패 파동이나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나타날 확률도 많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빨간 선으로 1차 모노 파동이 성공한 다음에 눌림목 상승폭의 반에서 반드시 지지하면서 조정했다가 다시 3 파동이 성공을 해야 이 우리가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카카오에다가 접목하면 카카오가 이제 저점 11월 14일 32,500원에서 이게 1파동이에요. 1파동. 그럴 때 아까 공부한 대로 25%와 38.2 여기가
38.2가 얼마 나옵니까? 45,000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전에서는 45,000원부터는 비율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5만 원도 가고 7만 원도 가고 8만 원도 가더라도 일단 내가 이 기준으로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해서 일단 아직도 역배열 상태. 여기서 역배열이란 거는 120 밑에 단기 평선이 밑에 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 121과 21선만 기준을 잡고 21이 121선 돌파해서 역배열이 정배열될 때까지는 이 1, 2, 3 파동이 나온 날을 검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45,000원과 여 이상에서는 45,000원부터 내가 1000주 있다면 200주, 1000원을 팔아보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내가 산 거에 다 팔고 다시 사도 좋고 나는 예를 들어 1000주 샀다면 500주나 700주, 50이나 70% 갖고 팔았다 샀다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파동의 1차 목표 38.2 이거에서 1차 차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가? 지금 이쪽에 뭐 간단히 해서 시장 탐욕자들이나 설계자들이 이거를 쭉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면서 약간 톱니 패턴을 만드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56%, 저점에서 35% 이러한 에너지가 나올 때 카카오페이를 사셨던 카카오뱅크를 사셨던 일단 비율 매도하면서 아까 38.2와 50%에서 차익을 실현하시면서 대응하고 카카오게임즈는 32%. 그러면 아직 35%는 안 왔는데요. 그럴 때 25%가 데드가 되는 겁니다. 데드. 그래서 데드라는 표현은 내가 목표가 21,000원, 22,000원 카카오게임 좀 팔아야지 했는데 실제로 2만 원 돌파 못하고 다시 16,000원, 17,000원까지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 그룹들 주가들 우리가 거버넌스 게임으로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들을 투자하신 분은 일단 1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팔고 사고라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있는 카카오그룹의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 시장이 지수가 빠지고 급락할 때는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거버넌스 게임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카카오그룹에 한번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12월 10일 날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보시면 우리가 45,000원, 47,000원에 모노파동의 목표가 와서 1차 팔으라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실제는 12월 4일 날 47,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21선을 딱 보십시오. 21선 이제 120선을 돌파하는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종합주가지수 폭락. 코스닥 더 끔찍합니다. 코스닥 지수 완전히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 카카오 주가는 모양이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32,000원에서 47,000원까지 갔다가 여기 지금 11선 42,000원 지지하고 다시 터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5,000원과 47,000원대 매도하신 분은 4만 원과 42,000원까지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조정도 A, B, C니까. 그럼 상승 파동을 일로 하고 여기서 눌림목이 어디게 되고 21선이 올라오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로직의 상승 로직 모노파동을 찾는다면 여기서는 여기가 32,550원과 실제 고점 47,100원.
이거를 1로 놓고 4등분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엑셀 파동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거를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같이 놓고 전략을 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47,1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점은 32,550원이에요. 32,550원. 여기다가 32,550원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번 파동은 45%까지 올랐습니다. 45%. 우리가 38.2가 1차 목표인데 그걸 능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폭의 반이 얼마죠? 4만 원입니다. 그럼 저점에서 22% 올랐고 75% 능선은 얼마입니까? 43,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 1, 조정 A, B, C 이걸 2파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파동이 다음 목표는 이게 뭐 5만 원 가나 6만 원 가냐는 요 중심을 지지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아까 모노파동의 그림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음은 요 상승파동이 지금 47,0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상승폭의 반을 지지해주고 A, B, C 조정한 다음에 1, 2, 3로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목표는 뭐 5만 5천이 될지 6만 원이 될지 그러면 그 다음 파동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50%, 61.8%, 83.2% 여기서 잡는 거예요. 더블은 6만 5천 원.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나나?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파보나치 비율이라든지 로직으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상승과 하락의 에너지가 중첩돼서 실제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단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확률이 많아질까 하는 거를 피보나치 비율로 통계화 시켜서 실전에 구조화시킨 하나의 로직입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 할 때 알고리즘을 이 비율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25%, 38.2%, 50%, 61.8 이 수치를 이용해서 구조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10, 20, 30, 40, 50, 60, 70 이래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율을 사용하는 건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할 때 이 로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많이 쓰는 로직에 비례해서 전략을 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4만 원을 깨지 않으면 이제 다음 파동 목표는 5만 원과 61.8과 5만 2천 원, 5만 9천 원까지 가는지 카카오그룹 매매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매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 조정폭이 얘는 아직까지 21선이 121선을 돌파 못했어요. 카카오뱅크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종목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미 21선이 121선 위에 있습니다. 이번 2만 원에서 24,900원까지 갔다가 121선만 지지하고 상승폭의 반을 지지하면 다음 목표는 우리 카카오뱅크 로직을 또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 같이 38.2, 61.8, 100. 그러면 카카오 뱅크도 이번 저점이 얼마입니까? 여기 21,100원입니다. 11월 14일. 그러면 우리 이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로직화 시켜서 한번 이것도 또 드릴게요. 4등분 법칙이 아닌 이렇게 보시면 21,100원. 그러니까 종목을 넣고요. 21,100원. 날짜는 11월 15일. 딱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명은 여기다가 카카오 뱅크. 이걸 구조화시키면 이번에 24,000원까지 갔죠. 얘는 21%. 그러니까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보다는 상승률이 적어요. 그러면 다음엔 얘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8.2가 얼마예요? 27,000원. 61.8이 어디예요? 32,000원. 그러면 얘는 이제 24,000원까지 갔다가 요
상승폭이 4,000원이니까 22,000원을 지지해 주면 다음은 1, 2, 3가 27,000원과 3만원까지 27,000원과 3만원까지 요번에 눌림목이 얼마예요? 22,000원입니다. 상승폭이 딱 반이죠. 그러니까 1, 2, 3 3가 이제 그러면 약간 좀 길게 보는 게 주봉으로 보면 이제 27,000원과 3만원 전번에 파동의 연초의 고점이 1월 초에 31,500원이니까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로직은 31,000원을 뚫으려면 61.8의 상승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약간 은행주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카카오 게임즈보다 카카오페이보다 상승 탄력성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전에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 그룹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2025년 말이나 내후년이나 카카오 엔터가 상장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카카오로 가봐요. 카카오. 이럴 때 이제 약간 좀 호흡을 길게 봅니다. 월봉. 저기 17만 원에서 이번에 3만 원 2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4등분을 17만 3천 원과 3만 2,550원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를 고가를 17만 3천 원 바꿔보면 하락폭의 25% 능선이 6만 7천 원. 그럼 더블이 가야 됩니다. 100%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락폭의 반이 10만 원 이상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러면 더블이 가야 돼. 200%. 이 에너지가 나오려면 최소한 1, 2년 걸릴 거고 그때 카카오 엔터의 상장이 성공해야 되고 다시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 카카오 그룹의 러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 10만 원까지는 아직 보지 않습니다. 요 더블이라도 나봐자. 그래서 6만 7천 원까지 목표 세워놓고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4등분 법칙과 그 다음에 또 상승 모노파동 로직을 이용해서 이 카카오 그룹의 상승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구자를 키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하는 19로 중에 카카오 그룹이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시작하는 게 코오롱 그룹이에요. 코오롱 그룹. 여기서는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을 찍어드렸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이국열 회장의 거버넌스 게임으로 그 인보사, 그 다음에 이거의 실패에 따른 미국에서 시판을 먼저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얘도 9월 11일 날 13,100원에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상승 121선을 1차 돌파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파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노 파동이 성공한 거예요. 13,190원에서 18,000원까지. 이게 9월 10일이에요. 아까 모노 파동 기준으로 전략을 짜면 한번 그려봐요. 9월 11일. 이럴 때 이제 여기다가 날짜를 정확하게 넣는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10일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일로 1, 3, 5, 7, 9 이렇게 1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기간을 끊어서 보는 훈련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저점이 정확한 11일이거든요. 13,19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치를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9월 10일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10월 11일, 2개월이 11월 11일 이렇게 끊어서 보는 훈련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190원. 그러면 모노파동이 아까 38.2, 18,200원이나 요거를 기준으로 잡자고 그랬죠. 정확하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 요날 18,170원. 귀신이죠?
그러면 여기서 40분이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18,000원과 15,000원에서 박스 조정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이걸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어디까지 눌림목을 줬어요? 14,600원. 그러면 이때 4등분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18,170원이니까 다시 엑셀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롱 티슈진 잡고 18,170원. 그 다음에 저점은 13,190원. 13,190원 넣으면 상승폭이 반이 어딥니까? 15,000원. 얘는 14,600원이니까 상승폭의 중심에서 지지 못하고 14,000 고점에서 21%까지 빠지는 조정 파동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또 직관적으로 이거를 일로 놨을 때 4등분 법칙에 상승폭의 75% 능선에서 ABC가 조정하면 바로 급등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심 위에서만 ABC 조정 파동이 형성되면 고점 돌파가 빨라져요. 그런데 이 상승폭의 중심을 깨서 이 상승의 기준을 일로 놨을 때 반 이상, 그러니까 상승폭의 반 내지 그 다음에 25% 능선까지 조정하면 이 고점 돌파 기간이 길어지거나 1파동 주고 2파동이 지그재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TC진이 그랬어요. 여기서 10월 11일 딱 한 달이죠. 여기 이거 돌파하는 거 11월 29일 얼마나 걸려요? 여기 보면 11월 거의 한 달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2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 다시 봐요. 24,000원이 어디예요? 83.2%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이에요. 1. 그러니까 24,000원까지 간 이 고점을 정확하게는 24,250원을 4등분에 또 고점이 돌파됐으니까 24,150원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중심이 어디입니까? 직전 고점 부근이죠. 18,000원. 75% 능선이 어디예요? 21,000원.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18,000원을 깨면 조정기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18,000원 이상에서 터닝가 특히 21,000원도 안 깨면 이거를 돌파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가까이서 미국의 시판이 빨라지거나 하는 내부적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24,000원대 12월 6일 날 찍고 이거는 계엄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조정도 얼마에서 2만, 다들 시장 폭락하는데 2만 원을 안 깨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양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이게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일단 티슈진이 성공하면 이거가 이제 그 다음에 시판하는 회사로 요번에 16,7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22,000원. 그리고 저점의 궤적이 좀 달라요. 티슈진이 갈 때 얘는 잘 못 갔어요. 조정하고. 그러다가 11월 15일 날 티슈진이 고점 돌파하고 더 가니까 이것도 따라가니까 그러면 생명과학을 같이 구조화시켜서 넣어봐요. 저점이 16,780원이고 11월 15일입니다. 그럼 다시 넣어봐요. 이게 이제 이거를 생명과학으로 바꾸고 요게 11월 15일 날짜 바꾸고 그 다음에 저점을 16,780원 16,780원을 여기다가 넣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38.2가 23,000원이고 이 파동이 그래도 뭔가 성공하려면 25%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29,9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파동은 얼마까지 갔어요? 22,200원까지 갔습니다. 22,200원. 그러니까 38.2는 1,000원 모자랐지만 25%는 넘었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21,000원이 데드예요. 22,000원까지 갈 때 안 팔더라도
아, 난 23,000원과 25,000원 팔아야지 하더라도 25% 요걸 깨면 일단 팔아놓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오지 않고 중간에 약해서 조정했을 때 실전에서 적응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티슈진보다 에너지가 적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폭이 적으니까 조정도 상승폭의 반 정도 여기 21선 18,000원에서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 코롱과 코롱 티슈진 외에는 다 하락파동이에요. 코롱 글로벌, 코롱 플라스틱 EMP 모양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코롱 그룹은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부터 먼저 거버넌스 게임이 나올 거다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렸고 그거가 지금 거버넌스 게임으로 집중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